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4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과 공주 의료원 관련 확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산 8명, 공주 3명, 보령 3명, 천안 1명, 청양 1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24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2,085명이 퇴원을 했으며 3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324명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26일까지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차 지원 금액은 40만 원으로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 1년 전부터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로 종사한 주민입니다. 농업 외에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원 규모는 공개 경쟁 채용 164명과 경력 경쟁 채용 118명 등 모두 282명입니다. 경력 경쟁 채용 분야는 구급, 구조, 화학, 건축, 자동차 정비 등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251명, 여성 19명, 남녀 공통 12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19 고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4월 3일에 진행되며 체력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8월 중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 내 미국 종합처리장의 벼매입 대금 미지급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넘겨받아 피해를 입은 13억 3,400만 원 가운데 80%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유통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남아있는 데다 나머지 금액은 언제 지급이 이뤄질지 알 수 없어 한동안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행정 등에 따르면 RPC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공공비축미국 604톤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지난 4일 신양면대책위원회와 미지급한 벼대금을 돈 대신 벼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한 뒤 225톤을 인계했습니다. 신양대책위는 이날 벼를 군동협동합 RPC에 판매해 신양지역 피해 금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6, 7일에는 대술면대책위원회에 364톤을 넘겼고 대술대책위는 이를 다른 지역 정미소에 팔아 대수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면 농민들에게 피해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남은 39%는 RPC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물 변제한 벼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남았으며 앞서 전남 지역 유통업체가 10억 원을 주고 전량을 위탁 가공 형태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1월 13일 벼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농민들이 돈을 갚기 전엔 여기서 쌀 한 톨도 못 나간다며 막아서자 상황이 복잡하니 거래를 취소하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PC는 이 돈으로 공공비축 미국을 매입해 벼를 피해 농민들에게 넘겼고 해당 업체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예산경찰서는 RPC 관계자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말리포에 위치한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 주체가 올해부터 충남도에서 태안군으로 이관됐습니다. 태안군은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태안군 해양산업과 장태엽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해양산업과 장태엽 주무관입니다. 네,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은 지난 2017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은 연면적 2,624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상설 전시장, 2층에는 영상 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개관 이래 충남도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태안군에 이관되어 운영 중입니다. 네. 기념관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태안군에서 기념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념관은 말리포 관광객과 사고 당시 방제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큰 관심 속에서 개관 3년여 만에 1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지역 관광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기념관이 지역 대표의 관광지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홍보와 가족 단위의 모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발전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우리 태안군은 기념관을 현대시대로, 고난 폐총박물관을 선사시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고대에서 중세시대로,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근세시대로 연계하여 시대별 학습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지역 내 유사시설에 선순환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운영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관람 저변을 확대하고 꽃게와 상갱이 등 유류 피해 극복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도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던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서핑 등 각종 레저를 즐기기 위해 말리포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기념관에 외국어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명단이 보관된 명예의 전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다시 찾는 관람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위해 방제도구 체험, 미술기법 활용 체험, 가상현실 체험까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체험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과 함께 관람객 이동 동선에 따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설 전시를 비롯해 사생대회, 영화상영,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특별기획 전시 등을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유류피해 사고가 아픈 역사이지만 123만 자원봉사자,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것은 세계 어느 유례에서도 찾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념관을 찾아주신 분들께서 하나같이 정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올해부터 기념관이 우리 태안군으로 운영 이관된 만큼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극복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널리 알려주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해양산업과 장태엽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대화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경영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28개 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총 8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창업 지원, 특화시장 사후 관리 지원,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도는 경영 현대화 외에도 시설 현대화, 노후 전선 정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서산시가 전국 시 단위 고용률에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 고용 지표를 보면 당진시와 서산시의 고용률은 각각 68.1%, 67.2%로 집계됐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9년 연속 시 단위 고용률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서산시도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전국 3위를 유지했습니다. 당진시와 서산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발굴이 활발해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산시 의회가 정부의 서산 민항과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 부처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존 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항해권 중심 항만인 대산항에 인입철도를 건설해 물류 비용을 줄이고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감면으로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자입니다. 감면 혜택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위기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서해안에서 참조기를 양식하기 위한 기술 시험에 착수합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참조기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고수온기 성장도 모니터링과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실험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조기는 천수만 해역의 여름철 고수온에 잘 적응한다며 주요 양식 어종인 우럭과 같이 충남 양식 어종의 전략적 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참조기 생산량은 지난 2011년 5만 9천여 톤에서 2019년 2만 5천여 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3.1절인데요. 예산군이 102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섭니다. 애국지사를 기리고 나라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일까지 주요 도로에 태극기가 개양되는데요. 주민 여러분도 태극기 달기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꺼려지는 시민들을 위해 서산 시립도서관 입구에 자동 도서 반납기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도서 예약 대출기와 함께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예약하면 대출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다 읽은 책은 다시 반납기에 넣으면 됩니다. 홍성군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상수도 급수공사를 재개합니다.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공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비용을 산정한 뒤 공사가 시행됩니다. 접수부터 공사 완료까지 3, 4주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마음 건강지킴이 전화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학생마음 건강지킴이 전화 1577-4237번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개설됐는데요. 전문 상담사와 교사 20명이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26일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요. 한 해 풍요를 기원하면서 풍등을 날리거나 쥐불놀이를 하는 등의 풍속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고온 건조한 동풍이 불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과 각종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경각심 갖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살펴봅니다. 대부분 지역 0도선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진, 서산 0도, 태안, 홍성 1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청양 13, 당진, 서산 14, 태안 15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포근한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질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인데요.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2m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고도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곧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는 없는데요. 2차례 접종을 끝내야 하고 항체 형성 기간까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합니다. 일상 회복의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위생 각별히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